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전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었고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고 말한 바 있는데 국토부가 성남시에게 단순한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던 것이 확인되며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검찰은 사건의 공소시효가 9월 9일인 점을 고려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2018년 경기도가 주최한 대규모 대북 교류 행사 비용 중 약 8억 원을 쌍방울 그룹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행사는 북한이 고위급 인사를 보내기도 하고 일본과 중국 등 해외 관계자가 30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현재 쌍방울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의혹과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착관계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자신이 친문임을 강조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지자들은 파란 풍선을 들고 문재인과 이재명을 연호했고 이 상황은 MBC와 SBS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됐습니다. 박홍근,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등 지도부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자생 당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이재명 당대표가 사직생의 각오로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생 문제는 협조하겠다면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정치보복 수사와 같은 퇴행과 독주에는 결연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위한 사저 경호가 강화되며 집회단체들은 확성기를 뺏기고 사실상 마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집회 소음으로 힘들어한다며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인데요. 문 전 대통령을 지키려 하다 오히려 애꿎은 시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아래쪽 평산마을은 문재인 씨의 사저 쪽보다 가구 수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평산마을과 이웃한 서리마을과 지산마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벌써 인근 주민들은 문 전 대통령은 평산마을에 있는데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냐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며 3주째 상승 중입니다. 리얼미터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를 강화한 것이 윤 대통령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탄핵소추안 발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며 헌법 절차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검찰 수사권 원상 복원,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추진하며 깡패가 부패 정치인의 뒷배로 주가를 조작하고 서민을 괴롭히는 것을 막으려 한다며 민주당이 왜 그리 이를 막으려 하는지 되레 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회의를 열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발이 잇따르자 권 원내대표는 의원 다수의 뜻에 따라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승복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 비대위가 구성되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된 것을 두고 정치적으로 보면 이 전 대표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비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돼야 한다며 무리수를 들려다가 절차적으로 틀려서 이런 결정이 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소크리 투표로 부실 부정선거 논란을 낳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서울 은평구 선거투표소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선관위원이 배부했고 경기도 부천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용지를 CCTV가 가려진 곳에 보관한 것을 말하며 즉시 감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